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방향 교육을 맡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민정 사무관입니다. 오늘 교육은 축산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축산업 현황에 맞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당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축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축산업 현황입니다. 그간 FTA 체결 같은 수입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생산액이나 축산 농가 소득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22년도 기준으로 축산업 생산액은 25조 원을 넘었고 이는 전체 농림업 생산액 중에 42%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축산업의 성장은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 증가에 따른 축산물 소비 확대, 그리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농가들의 품질 향상 노력이나 가축 개량, 이력제 등과 같은 정책 지원의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 소득과 더불어 육류 소비량 또한 꾸준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의 경우 2010년에는 40kg 수준이었는데 23년도에는 60.5kg까지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축산업이 성장하면서 가축 사육 마리수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서 사료용으로 쓰이는 곡물 수입량 그리고 배합 및 조사료 생산량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가축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가축 분뇨 발생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생산비의 경우에 23년에는 한우, 유구를 제외하고는 사료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축종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축산업의 현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이 현재 당면한 과제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인 국내 소비를 위해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해야 하며 품질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제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축산물의 가격 급등락 그리고 사료 가격의 급등에 대응하여서 축산물의 수급과 그리고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달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축 분뇨, 탄소 중립, 가축 질병, 동물 복지와 같이 축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회적 측면에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당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축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비 추세를 반영해서 축종별로 생산 그리고 공급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우의 경우에 수입 시장이 개방되면서 자급률이 하락하고 주기적인 수급 불안정성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고비용, 장기 생산 구조로 인해서 생산비가 증가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저등급 한우 숙성이나 수출 활성화 같이 신소비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촉진, 사료 구매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경영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낙농의 경우에 CU 소비가 감소하거나 육아공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등의 소비 구조 전환 형태를 띠고 있고 흰우유 중심으로 고비유 생산 구조가 지속되면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는 측면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국내 원유 생산은 감소했지만 수입이 증가하면서 자급률 하락 측면을 보여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유 생산액 절감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개편하거나 저지종 축군을 조성하고 그리고 용도별로 차등 가격제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돈의 경우 ASF와 같이 질병이 발생하고 악취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급 불안 및 자급률 저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비 부담은 크지만 아직까지 주요 양돈 선진국에 비해서 생산량은 저조한 편입니다. 또한 축산물 소비 증가로 인해 과다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에 가공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불량한 축산물이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ICT를 접목해 사육 환경을 개선하거나 사료 구매 자금을 지원하고 할당 관세나 원료 구매 자금을 확대하는 등의 해결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양계의 경우 현재 대형 업체 주도로 계열화 방식으로 사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병원성 AI 등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급 불안정성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가는 수치 가격을 고시하고 싶으나 상인은 유통 가격을 고려해서 다른 가격을 고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적 거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자와 농가 간 공정 계약을 유도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계량 공판장이나 온라인 도매 시장의 가격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양계업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축산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 스마트팜 확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2세대 이상 스마트 축산 보급률을 27년도까지 20% 수준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며 축종별로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그 보급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 스마트팜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하여 우수 농가를 발굴하고 그 사례를 확산하며 관련하여 교육 실습장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 축산 R&D를 확대하고 전문 컨설턴트 양성 체계도 마련하며 K 스마트 축산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수급 및 농가 경영 안정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수급 안정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합리적 경영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서 관측 정보의 공급 요소 외에 수요 요소를 신규로 제공하거나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서 축산물 수급 관측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고 개발을 함으로써 과학적으로 수급 예측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조절 매뉴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농가와 유관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하고 상호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또한 수급 단계별로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급 관련 체계적 대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 개선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매가, 소매가 연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도매 가격 기반으로 하나로마트 권장 판매 가격을 제시하고 다른 대형마트의 소매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지육 위주로 경매 거래가 진행되었는데 이것을 부분육 위주로 온라인 거래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면 유통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직거래 및 가격 비교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농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비 절감 측면입니다. 현재와 같이 사료비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자가배합 사료를 사용하는 농가를 더욱더 확대하고 정부 양곡을 사료 용도로 지원을 하며 농식품 부산물 재활용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료 수급과 관련해서는 동학예 등 논을 활용해서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며 인공 건초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수입 조사료의 무관세 도입원을 확대하거나 거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조사료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부분입니다. 가축 분뇨와 악취 문제는 축산업과 연계된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서 가축 분뇨의 경우 바이오차 이용 기반을 마련하거나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발전소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가축 분뇨 활용을 보다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축산 악취의 경우 지역 단위로 축산 환경 관리 체계를 만들고 전문가와 민간 기업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AI 액비 순환 시스템 실증을 통한 스마트 환경 모델을 구축하고 축사 유형이나 처리 방법별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축산 악취 저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감축 활동 또한 중요합니다. 저메탄 사료 및 질소 저감 사료 생산하고 보급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관련된 연구 개발을 하고 또 제품을 출시하여 실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질소 저감 사료 생산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이용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저탄소 사양 관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 축종을 젖소와 돼지 등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를 활용하는 농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거나 인증을 하는 농가에게 또 지원을 하는 등의 자발적 영농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탄소 감축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복지를 고려한 축산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축산 농장 동물 복지를 위해서 산란계 케이지 사용 면적을 기존의 0.05에서 0.075 제곱미터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고, 또한 축산단체, 동물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서 임신돈 스톨 사육 제한 근거를 이미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적정 사육 면적 및 동물들이 마시는 음용수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적정 사육을 통해서 가축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농가의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는 동물 복지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축산 정책 방향 교육이 농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